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제주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고생 만난,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여고생 만날 때뿐만 아니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CCTV 영상,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봤더니 이 남성 최소 3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일 이 남성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으로 확인된다면 파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의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염건웅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금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 남성이 제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음란행위를 한 정황을 담은 CCTV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다. 이런 정황이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범죄 용어로 하자면 상습범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인 경우에는 또 어쩌다 보니 실수를 했다라고. 물론 이분이 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CCTV 영상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이 동일 인물은 한 번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를 했다면 상습적이다.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의 CCTV를 또 보면은 또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이분이 정말 이 지검장이었던 이분이 만약에 본인이라면 이제는 빨리 시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과거 영상까지 들춰내게 되면은 이제 더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네, 제가 앞서 염건웅 교수님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염건령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차례 이런 음란 행위를 한 게 맞다면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처벌수가 높아지는 뭐 상습성이라는 거는 봐야겠지만 일단 CCTV 7개를 지금 유력한 CCTV 내용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한 게 맞고 그 내용이 김수창 지검장이라고 확인이 된다 하면 일단 형량이나 처벌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는 실형이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집행유예나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게 좀 상당히 위기란 얘기죠. 그렇군요. 저는 참 이 질문 참 그런데요. 뭐 본인이 들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이비로션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베이비로션이 있다면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다른 용도로 내가 사용을 하려고 했다는 걸 밝히면 본인이 입증을 한다면은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혐의를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날 검색어가 1위에 베이비 로션이 올라왔을 때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왜 나올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머니에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빠도 아니고 아니면 옆에 돌보고 있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습진이라든지 건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혐의 입증이 될 것입니다. 혐의가 아니라는 것이.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피해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일반 시청자분들이 모르셔서 설명을 드리는데 베이비 로션이나 베이비 오일은 저희가 공연음란죄나 그 경범죄처벌법상에 노출죄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주머니를 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졌을 때 이 수사관들 교육에도 매뉴얼이 베이비 로션이나 오일이 나오면 약간의 윤활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소지하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 내지는 또 범죄의 어떤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더 정황 증거로서는 더 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게 수사관이나 경찰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나오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어떤 화장품이 이런 쪽에 사용된다는 게 자꾸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되신 거잖아요. 체포가 됐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확정적인 단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CCTV라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베이비 로션이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그 경험칙상에 중요한 증거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CCTV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영상 판독 결과가 나오는 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요.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사실 이게 좀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은 제가 듣기로는 하루 안에 이틀 안에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기로 한 시간보다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죠.
CCTV 화질이 나빠서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믿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판독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 정확하고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길어지는 거는 같지만 이게 오늘 오후 정도는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더 늦어진다면은 국민들이 이제 좀 분노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뻔히 우리도 눈에 보이는데 왜 국가 수익을 못하느냐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더 기다리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 다른 CCTV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지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더 CCTV가 좀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전직입니다만 지검장이다 보니까 경찰도 수사하는데 좀 부담은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증거를 내서 이거 재판에 가서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중을 좀 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경찰이 애초에 수사 개시 때부터 근처에 있는 최소 수십여 개, 심한 경우는 100여 개 이상의 CCTV를 전부 다 검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신원이 밝혀졌는데 차관급 법무부 인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경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CCTV 공개와 관련된 또 수사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늦어지는 이유는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가 명확하고 기명기가 맞다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중히 시간을 기하고 분석에 대한 어떤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뭐 내용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현직이죠. 네. 현직 검사장의 짓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언론에서 관심을 끄는 건데요. 그렇죠. 잡혔습니다. 네. 잡혔어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횡설수설을 해요. 네. 뭐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대라고 하니까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듯이 그냥 후루룩 돼버리고 자신의 이름도 안 밝히고 동생 이름을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론 본인은 억울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왜 지구대에 끌려갔을 때는 왜 그렇게 대처를 했느냐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지금 4명이 여기 앉아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검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요즘 성 문제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성 문제에 한번 잘못 잡히게 되면은 그렇죠.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나를 성범죄자로 지금 지목을 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무슨 말도 안 말이냐고 되죠. 하면서 네, 나 얘기를 누구야? 네. 나 누구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잘못 봤어. 인상착의 잘못 봤어. CCTV 제대로 확인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게다가 내가 지검장인데 내가 지검장,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 위반해서 잡히기만 해도 내가 누구야라고 네. 하는데 성범죄자로 몰렸을 순간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웅얼웅얼 하면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댄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을 왜 못 가졌을까요? 네. 보통 체포됐을 때 피의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면서 횡설수설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상황 네. 자체가. 특히 이제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자기 주민번호가 아닌 동생 주민번호를 암기하고 다녔다는 것 자체를 그 나중에 지문 확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됐잖아요. 예. 이때 경찰관들이 남의 주민번호를 특히 동생이든 어쨌든 간에 예. 외고 다닌다면 상습범으로 좀 보는 관점이 있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잘못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내가 뭐 왜 체포됐냐 분명히 저항을 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확인해달라고 아까 교수님 말씀 그대로 요구했을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통상 이 공연음란죄라 하더라도 신원이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시인이 되거나 범죄 증거가 있으면 체포까지는 안 합니다. 유 시장은 구금을 안 하고 예. 그 다음날 가서 조사받으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 시장이 부인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김 지검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공연 음란죄니 아니니 그게 뭐 형벌의 뭐 경범이 아니냐 이 논란을 떠나서 본인이 경찰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대라고 하는데 현직 검사장이 자기 이름을 안 대고 그렇죠.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 아닌가요? 불법 행위인 거죠. 그것만 해도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등록법상 분명히 자기 번호를 대도록 돼 있고 남의 번호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지검장이라는 분이 그걸 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죄를 하나 짚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연스럽게 수술됐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근데 사표가 순수히 받아들여졌어요. 네, 예. 과연 그래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뭐 다시 또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최동욱 검사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최동욱 검사장 혼의 아들 문제 났을 때 사표 탁 냈습니다. 네. 그때 검찰은 뭐라고 했죠? 진상규명이 먼저라면서 사표 수리하는데 15일이 걸렸죠. 그렇죠. 예. 이번에는 즉각 수리가 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 발표상 사실이고 검찰 2차 수사에서 사실이라면 이게 그냥 면직 처리 단순 면직으로 될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이게 그 직급이 높을수록 그 징계상에서 가중 처벌되는 것도 그렇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의 형사사법기관의 전체 수장이나 되는 사람이 성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파면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걸 바로 그냥 사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꼬리 자르기라는 논란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사견은 검찰에서 이 사표 수리하는데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이런 것도 있겠죠. 더 밝혀질 경우에는 우리 조직이 창피해지는 것이죠. 우리 조직이 네. 있을 때 내보낸 것이죠. 꼬리 자르기라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이 아니다. 이제는 검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조사를 받고 일반인으로 하거라. 잘못된 것이죠.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면직이 아니라 네. 정말 파면이 아니라 벌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싸기라는 말을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식구를 감싸서 어쨌거나 변호사는 할 수 있게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무부가 어떤 원망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한 검사께서 네.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국민들 지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저렇게 검사들은 쉽게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느냐. 따져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해줄 필요성이 네.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검사들은 잘못 저질러도 옷 벗으면 그만이에요. 또 이런 얘기할 때 옷 벗으면 그만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더 이상한데 네. 아무튼 김수창 그 지검장에 대해서 네. 우리 조직이 창피하다 말씀하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후배 검사들 한 얘기가 현직 있죠. 여검사가 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법무부 원래 힘쓸 문자를 써서 법무부인데요. 없을 문자를 써서 법무부인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인데요. 법무부가 기소 전에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힘쓸 문자를 쓰는 법무부입니까? 없을 문자를 쓰는 법무부입니까? 자, 이거 검찰 내부의 문제로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검사들 가만히 두고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여성 검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사법기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행정기관보다 훨씬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고 특히 법 집행을 한다는 부분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4대 폭력 중에 1대 폭력으로 성폭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행위를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저질렀다. 이건 당연히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개혁이나 혁신안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런 음란 행위가 지금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으로도 보지 않고 성추행으로도 보지 않고 그냥 공연 음란죄로 자꾸 보게 되니까 이 행위가 얼만큼 나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이것이 성폭력이며 성추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꾸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경범인지 중범인지 논의 있는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범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말 입법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뭐 이것까지 더 이제 문제가 더 짚어보니까 이상하게 제 표현을 그냥 쓰게 검사님들이 그 높으신 분들이 일반인들 생각할 때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범죄에만 집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성범죄, 성추문 얘기가 더 많아요. 네. 뭐 여기자 성추문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온갖 그 성 관련 비리에 많이 연루가 되거든요. 그 좀 많다고 하죠? 장장이 거 지금 지금 화면 조사한 게 나가고 있는 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 로비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사퇴했고요. 자, 앞서 보신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혼의 아들 논란으로 검찰총장직 내려놓기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요. 자, 이로 인해 해당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의 성추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에이미 검사. 아, 그렇죠. 에이미 검사 기억나시죠? 네. 가서 대신 협박했던 검사. 네. 그리고 벤처 검사도 기억나시고 샤넬 검사도 검사. 있었죠. 검사들의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고 물론 공개된 것 말고 묻힌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를 따져봤더니 공직자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일선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라는 자리에서 굉장히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은 귀하지만 상대 귀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면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상대 귀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너무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밝혀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휘두르다가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처벌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그러면 검사들 기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아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일부지만 그 한참 그 사회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시기에 고시 공부를 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임용된 이후에 사법연수원 들어와서 교육 받았겠죠. 그리고 검사가 임용된 이후에도 엄청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회성이나 어떤 준법 정신에 대한 부분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지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 사고를 치는 거죠.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 근본부터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는 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에서는 고위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달리 검찰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에서 검사분들은 좀 예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시급하게 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추가적인 문제를 막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사건을 저질렀을 때 절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면 변호사 개업을 하게 하니 어떤 자기 자리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 자리에서 물론 나온다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나서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검사 자리든 어떤 공직자 자리를 나왔을 때 그 다음 직업과 연관성을 끊어준다면 아무래도 좀 더 차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철저한 수사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